안녕하십니까. 12월 첫째 주 유니뉴스입니다. 통일 정책의 최고 지침이자 통일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게 될 통일 헌장 시안이 연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정종욱 민간부위원장은 통일 헌장 시안을 연말까지 작성해 내년 상반기 중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공영, 평화, 열린 통일을 기조로 하는 통일 헌장은 민족과 이웃이 행복한 선진 민주국가, 21세기 신문명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다며 내년에 그동안 위원회가 개발한 연구과제 중 정책화할 수 있는 내용을 엄선해 민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내고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제2차 정부위원 협의회 개최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일준비위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로 남북 간 민간교류 협력 증진을 꼽았습니다. 남과 북은 물론 국제사회까지 관심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북이 함께 살림을 조성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종자를 교환하는 등 작은 환경 협력부터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나지나산 프로젝트에 대해 동북아의 번영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8일 내방한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을 만난 류 장관은 오늘 남북러 간 사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갈루시카 장관은 나지나산 구간 철도가 복구돼 시범 석탄 수송이 시작됐고 이것이 바로 남북러 간의 공동 노력의 성과를 잘 보여준다며 한반도에서 공동 프로젝트와 합리적인 경제 협력이 많아질수록 안정화에 기여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범 운송으로 북한 나진항을 경유해 들어온 러시아산 석탄은 지난 1일 최종 목적지인 포항 신항에 들어왔습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이 한반도를 갈등에서 신뢰지역으로 전환하는 평화협력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포럼에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원이 분쟁과 갈등 해소를 위한 한국적 모델이 될 것이라며 DMZ 전역을 벨트화해 아시아 평화협력의 거점으로 조성함으로써 유라시아 생태평화 이니셔티브를 구현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용한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문제연구센터 책임연구원도 공원을 매개로 하는 남북협력을 통해 평화적 교류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중장기적으로는 DMZ 전체를 생태평화 벨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0kg 나가는 쌀을 어깨에 메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을 오르내리는 가장부터 먹어본 적 없는 족발을 삶아 하루 3시간을 자며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까지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리한 이곳은 올해 처음 열린 북한 이탈주민 정착경험 사례 발표대회 현장인데요. 105명 가운데 발표자로 선정된 북한 이탈 주민 15명이 이날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뛰어다니는 대한민국 국민 택배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영등포구에게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건물이 많습니다. 40kg씩 되는 쌀짐을 어깨에 메고 3, 4층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면 그야말로 이를 깨물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조금씩 노하우가 생겨 이제는 회사에 제가 없으면 누가 대신할 사람 없을 정도로 인정받고 일하는 택배기사가 되었습니다. 저처럼 이제 그 가게를 하고 싶어 하시는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과 또 저처럼 많은 위기가 이제 겪어들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경험담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힘들게 살았던 과거와 그리고 또 그 땅을 목숨 걸고 탈출할 수 있었던 정신력이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진짜 도전한다면 못 해낼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또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정착 경험 사례를 모집한 바 있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탈북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착한 엄마 센터 개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죠. 이젠 출산 탈북 여성들의 취업도 조금은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탈북 여성에 대한 취업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대 7년까지 연장됐습니다. 보통 우리 입국하는 탈북 여성의 20대부터 40대 비율이 지금 70%입니다. 그래서 그 70%의 여성들이 들어오시면 결혼 정년기가 되고 또 아기를 낳는 정년기죠. 그러다 보니까 보육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지업률이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우리 통일부가 새로운 정착 지원 법률을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혜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탈북민 정착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은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개정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탈북민들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취업 중인 탈북민의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고 탈북 학생에 대한 교육을 지원합니다.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 전시 및 판매전이 2일부터 3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개성공단 진출 10년째를 맞은 올해에는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14개 기업이 참가해 신발, 시계, 의류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 판매됐습니다. 개막전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유기준 외교통일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2006년부터 전시회에서 판매되는 수익금 전액은 매년 불우유 돕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황북이 통일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124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는 5,600여 곳에 달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학생들이 그린 수많은 통일 포스터를 볼 수가 있는데요. 10초 준다 통일해라, 그리기 지겹다 통일해라 같은 재치 있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장난스럽지만 곱씹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통일 포스터에서 찾은 문구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통일이 보입니다. 오늘 유니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